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SEC가 암호화폐 보관 규제를 완화했지만 은행들은 아직 신중한 이유, 그리고 CIA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험실 노출 이론을 지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왜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SEC의 발표 암호화폐 보관 규제 완화. SEC는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지침인 SAB 121을 철회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2년에 발표된 것으로 은행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보고하도록 요구했었죠. 문제점.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면 자본 요건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을 느꼈습니다. 이제 SEC가 이 규제를 철회함에 따라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은행들이 신중한 이유는 SAB 121 철회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대한 장애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규제기관의 태도. 미국의 주요 규제기관인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여전히 은행의 암호화폐 참여에 회의적입니다. 이들은 암호화폐의 사기 위험, 보관 문제, 규제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우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은행들은 보안 문제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SEC와 재무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정리하고 지원하도록 지시했지만 은행 규제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아직 은행들의 입장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앞으로의 전망. 티드카우원의 분석가 JART, SEIBRG는 이번 변화가 쉬운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필요한 명확한 규제는 몇 주가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과 SEC는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SEC가 암호화폐 보관 규제를 완화한 것은 분명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CIA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실험실 노출 가능성을 지지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바이러스의 기원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이 논쟁의 핵심과 최신 소식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이번 소식의 핵심은 CIA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 노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이미 FBI와 에너지부가 취재했던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CIA가 이를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즉,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현재로선 실험실 누출 가능성이 자연적 전염보다 더 높다고 본 것이죠. 둘째, 왜 이론이 중요할까요?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됐는지 아니면 실험실 사고로 유출됐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CIA의 이번 발표는 팬데믹의 기원을 규명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셋째, CIA의 입장은? CIA는 이번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의 연구 관련 기원이 자연적 기원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낮은 확신으로 평가합니다. 즉, 실험실 누출 가능성을 더 유력하게 보지만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 기원 논쟁의 배경.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동물 전파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다는 이론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숙주 동물의 부재. 바이러스를 처음 옮겼을 동물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안전관리 문제. 연구소의 바이러스 관리와 생물학적 제재 격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정치적 논란. 코로나19의 기원은 과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란도 뜨겁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베이징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팬데믹 대응 실책을 덮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죠. 이번 CIA 발표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팬데믹의 기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과제.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기원을 재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CIA 발표를 계기로 팬데믹의 원인 규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기원 논쟁과 CIA의 새로운 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험실 누출 가능성은 아직 신뢰성이 낮지만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